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석열 검찰발 고발 사주옥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이분을 고발해달라,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겠다, 이렇게 했다는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입니다. 사주 의혹 고발장이 공개됐을 때 실제 고발장과 판박이처럼 똑같아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대표님,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검사가 사적 보복을 하면은 깡패라고 했잖아요. 네.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사적 보복을 시도한 것이고, 수화를 동원해서. 네. 그것도 야당과 함께 공작을 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고발장에 대표님 이름을 등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검사가 야당 정치인한테 이 사람 고발해줘, 그러면 우리가 수사할게, 이렇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거 법적으로도 큰 문제죠. 당연히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네. 역사상 그런 전례도 없고, 네.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간 단계에서 내놓는 해명마다 지금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어서, 네. 저도 또 그 과중에 또 당에서는 공식 접수를 안 했다고 하던 분들이 당에서 나온 초안까지도 똑같이 판박이로 베끼기를 한 걸 보고서 정말 경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윤석열 전 총장과 연결고리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이제 팩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자꾸 정치 공작이라는 어떤 큰 프레임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에 자신이 없으니까. 네.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네. 그다음에 본인들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 네. 지금 그런 작전을, 소위 기술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이제 먹히질 않죠. 왜냐하면 상식이나 또 검찰 내부의 관행이나 일반적인 통념과 워낙 어긋나는 해명들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 스스로 지금 당 내에서도 서로 말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치 공작이라고 한다면 정치 공작에 참여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드러난 사람들로는 다 당내 인사 아니면은 검사인데, 네. 그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고, 하다 이제는 제가 최근에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문제의 손준성 검사가 최강욱 라인이다, 최강욱이가 심은 사람이다. 네. 여기까지 갔더라고요. 네. 이거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얼만큼 궁하고 얼만큼 지금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체계가 없는지 그거를 입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최강욱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네. 고발되었을 당시에 좀 네. 검찰의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고, 중간에 이게 10월 14일인가가 아마 공소시효 만료되는 날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제가 한창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네. 그때 있는 동안에 느닷없이 문자를 받고 알았고, 그 전에 한번 무슨 저희 비서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별거 아닌데 고발장이 들어와서 그냥 이 입장에 관한 해명문 하나만 써주십시오. 그게 다였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서 제 기억에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러고서 국정감사 중에 같은 자리에 있던 우리 동료 박상혁 의원이 저한테 기소됐다는 기사가 담긴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네. 밤 늦은 시간에 처음 알았는데, 네. 참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황당했죠. 당에서 써주는 고발장, 그리고 직접 나중에 김웅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에 최강욱 네. 대표의 주민번호가 다 틀려있다. 네. 이 얘기는 뭔가요? 원래 제 주민등록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게 앞자리 번호입니다. 네. 원래 앞자리 6자리는 생년월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 실제 생년월일이 적혀있는 유일한 데가 제 기억에, 제가 그렇게 써서 제출한 데가 법조인 대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 대관을 보고 작성할 수 있는 법률가가 그걸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고, 예. 공교롭게도 제 주민번호만 틀린 게 아니라 역시 법조인 대관에 주민번호와 다른 실제 생년월일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황희석 변호사님의 경우에도 네. 역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틀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는 법조인대관을 참조해서 쓴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법조인대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신원을 제일 처음 검색하는 게 법조인들의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검사가 이걸 작성했다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웅 의원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자회견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예. 나중에 이제 기사나 또 짧은 동영상들을 통해서 봤는데, 그 내용이 없는 하나만한 기자회견인데 본인한테는 되게 절실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절실함의 이유는 어차피 이건 수사가 될 것이고 본인이 관여한 거,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거 사실 자체는 지금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디지털 기록이 나와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전직 검사로서 어떻게 내가 형사처벌을 빠져나갈까. 네. 그 변명을 하는 자리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법조인이어서 그 법률적인 그 판단, 그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머리를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손준성 선택적 기억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기억하고 어떤 부분은 못 하고요. 네. 손준석 검사는 지금 부인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김웅 의원한테 보낸 게 맞다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야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를 그래도 보호하는 게 처음에는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오히려 손준성 검사를 지금 잘라내는 형국이잖아요. 심지어 제 지시를 받는 제 수하의 사람이었다라고까지 나왔으니까. 손준성 검사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코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아둔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황 판단을 할 것 같고,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국민의힘 쪽 의원 두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손준성 검사가 이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오히려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디지털 기록이 남았을 텐데. 그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9663님께서 검찰 관련 수사는 지금껏 시원스럽게 해결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핸드폰 교체 아니면 분실, 증거 은폐도 일반인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대검의 검찰의 수사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다들 그렇게 걱정하시는 마음 당연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공수처도 저희가 출범시키고 한 건데, 무엇보다도 제보자가 본인의 휴대폰을 지금 제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기에서 상당 부분의 증거가 나올 것이고, 그걸 근거로 대검 감찰부는 내부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을 것이고 확인됐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뭐 검찰을 불신할 수 있는 그 정황은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요. 저도 법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 알아서 덮기로 지금 끝날 수 없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아무튼 뭔가를 작성해서 김웅 의원한테 줬고, 김웅 의원은 당에다 줬고, 정점식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또 당무감사실에 넘겼다. 여기까지는 좀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법사위에 있던 우리 장제원 의원께서 김웅 검사한테 전달했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면서 그거를 전달하려면은 정정식 의원이 훨씬 더 가까운 사이고 법률지원단장인데 거기다 주지 왜 김웅 후보한테 줬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딱 드러났으니까 이거는 저는 한 차원을 좀 달리 생각해 보자면 윤석열 후보와 정점식 의원 간의 과거의 관계를 비춰볼 때 그쪽 라인을 통해서 직접 넘어갔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웅 의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근데 김웅 의원도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저 그건 못 봤네요. 김웅 의원도 자기는 받은 내용은 다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 근데 정점식 의원한테 자기가 직접 전달했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 쪽에서도 넘어가고 정점식 의원 쪽에서도 들어오고 그러면 뭔가 거대한 또 움직임이 있었나 이런 또 의심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검찰 가족들이 함께 다 이심전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까지도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이게 좀 실체가 규명돼야 대선도 조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어제 대표님 재판 있었습니까? 네네. 재판부가 이 내용 좀 살펴보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어떻게 살펴본다고요? 재판 초반부터 명확하게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 또 재판부가 직접
재판부가 지금 사전에 논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검사에게 꼭 물어볼 게 있다라고 네. 하면서 수사 기록에 있던 고발장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보이면서 네. 이 고발장은 누가 쓴 거냐라고 그렇죠. 물었습니다. 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 검사는 기록상으로는 그 무슨 당의 조 무슨 변호사가 예. 고발 대리인으로 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접수한 사람은 조 변호사가 아니고 무슨 팀장 직함을 갖고 있는 당직자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으로 기록에 나온다. 이 부분까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그게 진행되고 있으니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선거법 사건은 아시다시피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3개월 안에 마쳐야 되는데 네.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으니 3개월 안에 마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에서 11월로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 고발이 어떻게 됐는지 그 시작을 네. 좀 살펴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어제 기자회견을 살펴보면서 지켜보면서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보자도 네. 그렇고 뭐 전달 내용도 다 검찰 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자꾸 여당을 공격하는지, 왜 이게 그 공작이라고 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던데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다급하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윤석열, 김웅 두 분이 진실을 얘기해줘야지 무슨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 말 저 말 그냥 막 내뱉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그냥 던져놓으면 또 그 당의 지지자분들한테는 좀 약간 안심시킬 수 있는 뭐 소재가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판단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연거푸진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 네. 완전히 스텝이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1075님께서 손준성 검사 추미애 장관 사람 아니던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까? 네네. 누구 사람입니까? 추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 8월 인사에서 그 자리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는 차장검사급 자리고, 네. 그 조직이 축소되면서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그 자리에 계속 두게 해달라고 때를 쓰더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럼 누구 사람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노용식님께서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런 유행어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 얼마나 갑니까?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는 뭐 길게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검 내 전산 기록들이 다 남아있고, 네. 제보자가 또 확고한 의지를 이 상황에서 뭐 물러날 때도 없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실 걸로 알고, 또 공익 제보자로 보호받기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한 진술을 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도 결코 혼자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6